자, 우리 시너지 교재 쪽 149쪽. 그치?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기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뭐가 씌워졌느냐? 절대값 씌워진 경우야.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배운 적 있어? 없어? 없다고? 진짜로? 기회가 안 난다 안 배운 거지? 자, 그거 보고 갈게. 왜냐면 내식뿐만 아니고 수능에서도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 할 거 없이. 함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함수에서는 절대값을 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려내는 게 중요하지. 그래프를 그리는 끝이 아니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풀이 시작인데 그 시작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빨리 그린 요령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렇게 이차함수 됐지? 그럼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자, 무슨 말이야? 우변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씌운 거는 음수가 나오면 또 양수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보세요. 일단 y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봅니다. y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그래놓고 봤는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양수인 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변화가 없지만 음수인 건 어때? 절대값 제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바뀌겠죠. 얘는 둘, 얘는 둘, 얘는 둘. 즉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둘려지겠죠. 맞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프야. 우변 전체에 절대값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절대값 무시하고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다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뭐한다? 접어 올린다. 걷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C의 X만 전체가 아니고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야. 자, 그러면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될 건데? 역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식에서 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그 다음 fx로 풀리지. 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절대값이 없어져도 되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그냥 fx 그래프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나 같은 쪽이 어디야? y축의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은 fx 그래프를 그대로 쓰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왼쪽은 어떻게 되냐? x가 0보다 작은 쪽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f-x로 풀어지지. y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f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신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는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시킨 이만큼을 그려주시면 되죠. 공개가 생겼네? 이해됐지? 따라서 x만 절대값 쓰고 있을 때는 얘가 양수인 범위, 즉 y축의 오른쪽은 fx 그래프를 그대로 살려 쓰시고요. 왼쪽은 오른쪽에 있는 걸 그대로 만다 대칭이동 시켜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살리는지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느 부분을 살리면 fx를 살린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fx로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x가 0보다 크나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은 fx 그래프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럼 못 살렸는 쪽은 살렸는 쪽을 무조건 대칭을 시키면 된다. 자, 이 두 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제 y가 절대값 쓰고 있을 때 잘 안 나와. 근데 같은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역시 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립니다. 됐죠? 자, 이번엔 어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쓰려면 y가 0보다 크나 나타나겠죠. y가 0보다 크나 같아야지 y는 f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y가 0보다 크나 나타나는 쪽이 어디야? x축의 위쪽이죠. x축의 위쪽을 살려 놓으셔요. 그러면 y가 0보다 작은 거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하게 되겠죠.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잖아. 이걸 x축 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야. 딱 풀 때 y는 fx가 되려면 y가 0보다 크나 나타나겠네. y가 0보다 크나 나타나는 쪽이니까 x축의 위쪽은 그대로 그래프 살려 쓰고요. 아래쪽은 위에 거를 또 대칭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x, y 둘 다 절대값 쓰고 있는 아주 드문 경우죠. 자, 니는 어떻게 할 건데? 역시 y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얘가 y는 fx로 풀자면 x도 0보다 커나갔고 y도 0보다 커나 나타나지만 y는 fx가 되겠죠. x도 0보다 커나갔고 y도 0보다 커나갔죠. 어디야? 1,4분면이잖아. 1,4분면에서만 y는 fx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2, 3, 4분면은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2, 4분면이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시키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몇 4분면이야? 4, 4분면이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4, 4분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x축 대칭이죠. 둘 다 음수 3, 4분면이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니까 원점 대칭이죠. 얘를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y 모두 절대값 쓰고 있을 때는 1, 4분면만 남깁니다. 둘 다 양수가 되는 1, 4분면 남기고요. 그럼 나머지 빈 곳 2, 3, 4분면은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 패턴일 때 동일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언제 범위 다 나눠서 풀고 있니? 이거 제대로 그려볼 때 범위 4가지를 다 쪼개서 풀어야 되는데 언제 다 그리고 있냐? 됐지?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럼 두 번째는 이건 잘 안 중요하지만 너 하는 김에 다 같이 풀면 되겠죠? 같이 푸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도 저렇게 절대값 씌워볼 거야. 첫 번째 뭐야? 절대값 사인 x죠. 그럼 원래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지?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전체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을 끄돌리게 되니까 위쪽은 그대로 아래쪽은 끄돌리고 위쪽은 그대로 아래쪽은 끄돌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변화가 생기니? 일단 눈에 띄는 변화 최대값은 그대로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었냐? 이거로 바뀌었죠. 또 주기 그치? 원래 주기는 이렇게 해서 2파인데 삥삥 주기 얼마 됐냐? 파이로 반으로 줄여버리네. 아 사인 그래프를 절대값 써서 걷어올리면 주기가 어떻게 된다? 반으로 주는 거야. 관심 못했죠. 머릿속에 이미지를 또 해봐. 밑에 또 끄돌리니까 주기가 절반을 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럼 봐. y는 얘 주기는 얼마 되겠어? 원래 이게 주기 얼마 되는 거야? 절대값 없으면 파이. 근데 절대값 없었으니까 주기 얼마 되는 거야? 바로 쓰니까 얼마? 파이. 이래? y는 절대값 sin 2분의 x. 이게 원래 주기 얼마야? 4파이. 근데 절대값 썼으니까 주기 어떻게 돼? 반응 주기가 2파이. 오케이? 사인 그래프에서 전체 절대값 주면 주기가 절반 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래프도 볼게. 코사인도 원래 그래프가 어때? 그래.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값 씌워서 아래쪽으로 끄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뭐야? 최소값이 0으로 바뀌고 주기도 어떻게 한다? 반으로 줄지.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y는 절대값 코사인 3x. 원래 주기는 얼마야? 3분의 2파이지.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주기 얼마지? 절반. 3분의 8이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주기의 변화가 가장 특징적이네. 최대최소에 어떻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도 볼게. 자, 사인 전체 절대값이 어떻게 되니? 원래는 원점 대칭이었잖아, 사인 그래프가. 맞지? 그거 돌리니까 어떻게 되니? y축 대칭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우함수로 바뀌었네, 기함수에서. 코사인은 원래 자체가 지금 원래 우함수였잖아. 원래도 우함수였잖아. 그치? y축 대칭. 그거 돌려도 어때? 우함수지. 그쵸? 물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눈에 보여. 아니? 자, 그 다음 탄젠트 볼게요. 절대값 주면 자,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정근선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근데 절대값 주다 보니까 어떤다? 아래쪽이 걷어올려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주기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최대 최소 없지만 최소값으로 나올 확률은 당연한 거고요. 주기의 변화가 없어. 사인 코사인은 절대값이니까 되는 주기가 절반 줄였죠. 탄젠트는 원래 주기도 파이, 더 돌려도 파이. 원래 주기 얼마? 2분의 파이. 절대값이어도 주기 얼마? 2분의 파이. 탄젠트는 좀 대칭 있어. 주기의 변화 없어. 됐지? 그 다음에 대칭성 보세요. 원래 탄젠트 뭐야? 기함수였죠. 완전 대칭. 그 돌리니까 무슨 대칭했어? y축 대칭됐죠. 우함수로 바뀌네.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니까 죄다 뭘로 바뀌네? 우함수가 돼버리네. 코사인은 원래 우함수인데 우함수고, 사인 탄젠트는 원래는 기함수 완전 대칭인데 절대값 쓰다 보니까 다 y축 대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만 절대값 쓰고 있어. 사인 절대값 x야.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y축 오른쪽만 살리고 왼쪽 오른쪽 걸 대칭을 시킨다고 했죠. 그럼 사인 그래프 보세요. 사인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긴 사인 그래프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오른쪽만 살리자고 이렇게. 그럼 이거 살리는 오른쪽을 그대로 y축에 대칭시키면 이러면 해야 되겠죠. 최대 최소는 변화가 없죠. 자, 주기 함수가 아니죠. 같은 모양의 반복 때문에 아니잖아. 뒤집혀 있잖아. 그치? 같은 모양의 반복 때문에 주기 함수가 아니야. 주기는 없어. 오케이? 대신에 뭐야? y축 대칭으로 바뀌었죠. 당연한 거냐. 이쪽 이렇게 쓰니까 y축 대칭이겠죠. 그러면 안 봐도 코사인과 탄젠트도 다 무슨 대칭이겠어? y축 대칭이 되겠네. 오른쪽 만나면서 왼쪽 그냥 갖다 붙였다네. 죄다 y축 대칭 그랬다고 그러지. 자, 코사인 뭐냐? 코사인은요 어차피 y축 대칭이라서 오른쪽만 남겨서 그린 다음에 얘를 대칭을 시켜도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어때? 똑같네. 그치? 코사인은 절대값 x에도 똑같아. 그래프 자체 똑같으니까 시험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왜겠어? 코사인 자체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니까 여기에 플러스 5든 마이너스 5든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도 달라지는 거는 오는 거야. 코사인 x랑 똑같아. 됐죠? 탄젠트는요? 뭐? 탄젠트는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알았어? 절대값 x 있으면 오른쪽만 살린다고 했어. 오른쪽만. 그거를 그대로 왼쪽에 갖다 붙이면 똑같이 하고 얘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자, 주기함수가 아니다. 아니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안 보이죠? 주기함수 아니야. 역시 주기성이 사라진다고. 코사인만 주기가 살아있네. 사인과 탄젠트는 주기가 사라지고 여전히 y축 대칭을 성립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주로 이거보다는 전체 절대값 시험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와. 왜? 결국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는 주기를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기의 변화가 생기잖아. 얘들은 주기함수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씌웠을 때 주기의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뭐라 했어? 사인과 코사인은 점 올리면서 주기가 어떻게 된다? 절반을 줄고, 탄젠트는 점 올려도 주기가 변화가 없었지.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별표는 그릴 수 있어야 돼. 필요에 따라서. 되겠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기함수 아닌 것은 있어. 방금 살펴봤지? 바로 답 나와야지. 그럼 뭡니까? 얘들은 다 주기였잖아. 주기가 반을 줄었으니까 얘는 안 변하고 주기 변화가 없고, 얘들 두 개에서 얘는 코사인에서 똑같으니까 주기함수고 얘가 주기함수가 아니겠네. 괜찮니? 그 다음에 봐. 주기하기로 문제 나오겠죠. 자, 코사인 EX 주기는 얼마? 2파이 나누기 2하니까 파이지. 절대값 썼으니까 다시 얼마 되니? 절반.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얘는 절대값 써서 코사인에 상관없잖아. 그치? 코사인 EX가 똑같아. 주기 얼마 되니? 2파이 나누기 2니까 파이가 되는 거였죠. 오케이. 탄젠트는 2x 주기는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절대값으로 탄젠트 변화할 수 없었어? 없었지. 절대값으로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어. 얘는 주기 얼마? 2파이. 얘는 주기 얼마? 반을 줄었지. 파이지. 자, 2파이짜리 함수랑 파이짜리 함수랑 주기가 2파이짜리 함수랑 파이짜리 함수랑 더하면 주기 얼마 되겠어? 2파이. 큰 쪽에 맞춰지겠죠. 얘는 2파이를 가야지 비로소 한번 반복되는 거야. 얘는 파이만 가도 되겠지만 2파이 가면 두 번 반복되는 거 어쨌든 반복되지. 2파이까지 가야지 둘 다 반복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됐니? 큰 쪽에 주기는 맞춰주는 거야. 같은 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봐봐. 다 절대값 씌워놓고 대부분 뭘 물어보고 있어? 주기를 물어보고 있죠? 주기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845번 한번 볼까? 마지막 문제. 자, 우리 어제는가? 지난 시간 연습했던 건데 사인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형태야. 오씨, 그게 아니고 그냥 절대값 씌워준 거야. 보자. 이거 뭐야? 주기 함수지. 최소 양수라면 주기지. 주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냐? 3분의 8입니다. 자, 보자. 절대값 무시하고 봐요. 사인 bx의 주기는 얼마니?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 b가 양수니까 b가 되겠죠.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지, 사인 전체.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니? 절반이 된다며. 얘는 곱해봐야 주기에 영향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얘도 영향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주기에 이거 되는 거야. 얘가 얼마나 되냐, 그러고. 3분의 8이지. 그런데 다 쓰는 거잖아. 따라 수기 얼마다? 3. 됐지? 두 번째, fx의 최대값이 뭐야? 최대차수는 어디야? 얘랑 결정했지. 어차피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였어? 1이었잖아. a를 곱하면 a가 양수니까 최대값은 a가 되겠군요. y축 반응하고 c만큼 올렸으니까 최대값은 a 더하기 c가 되겠죠. 됐지? 자, 마지막 f18분의 파이는 2분의 집어넣자. b에 지금 3 구했으니까 x에다 18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 a 곱하면 2분의 1a 더하기 c. 한 개 얼마다?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네. 뺄까요? 2분의 1a는 5 빼기 2분의 2분의 5. a는 얼마다? c는? 됐니? 절대값 들어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 항상 모든 문제 마찬가지야. 절대값은 절대값만 반영을 해주시면 돼. 풀어주시면 돼. 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의 넓이의 활용. 자, 우리 많이 봤잖아. 이런 넓이를 구하는 데는 곡선 부분이 들어있으면 원이나 부채꼴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그 구하려면 적분을 사용하셔야 돼. 적분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곡선이 들어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하면 100% 어떻게 푼다? 직접 뭐니까 잘라서 끼워 맞춰서 푸는 문제야. 곡선 부분에 안 생기게 끼워 맞추는 문제야.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어떻게 자를지 고민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자를래? 얘가 누구야? 탄젠트 x 그래프니까 4분의 8이면 얼마야? 그래프 좀 이상하다, 그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데, 응? 그치? 그림을 좀 개똥 맞추는데? 1이 나오네, 1이. 그럼 이렇게 높여 같으면 이렇게. 사실은 x축에 평행하게 그어줘야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어떡한다? 이 윗부분을 잘라서 밑에 집어넣으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한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야? 4분의 파이. 세로 길이는 1. 곱하면 얼마 되니?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림 조금 이상해. 이따하게 보이지? 마찬가지. 이거 봐. 곡선 부분 있지? 잘라 붙여. 어떡할 거야? 이만큼 잘라서 이 부분을 어디다 붙여? 들어가지. 그럼 내가 구할 부분 어디? 구할 부분은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가 색칠한 부분 넓이랑 완전히 똑같겠네. 가로 길이 얼마? 파이. 세로 길이 얼마? K. 그러면 K 파이가 사각형 그 부분의 넓이인데 그게 얼마야? 7파이. 따라서 K는 얼마다? 1. 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 안에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문제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가로 길이가 2야. 그럼 뭐가 필요한데? 세로 길이가 있으면 되겠죠? 세로 길이는 뭐야, 결국은? 이 사인 함수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 구하면 되겠네. 함수값 구하려면 이 점에는 이 점에 무슨 좌표 필요해? x좌표 필요하겠지? 그래, 그거 찾으시면 된다. 자, 이 주기 얼마야? 2파이 나누기 4분의 1. 8파이가 주기지. 그럼 이렇게 해서 8파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면? 절반이 4파이겠지?
미쳤네. 뭘 끄덕이야. 4분의 8가 나와야지. 그치? 얼마야 그러면 주기는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되니? 4 되는 거지. 자, 4 되는데 분명히 사인은 어때? 대칭축도 존재하지. 여기 2라는 얘기는 이만큼 얼마야? 1, 1. 그럼 여기에 1, 여기 1. 여기도 1 되는 거야. 그럼 밑에 좌표 얼마 되는 거야? 1 나오겠네. 맞죠? 그럼 그때 y 좌표 함수값은 얼마다? 1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8가 얼마야? 2분의 t가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얼마다? 2. 세로 길이는 2분의 루트 2에서 넓이는 얼마다? 루트 2. 괜찮지? 자, 밑에 문제 다 똑같은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각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에서 우리가 뭐 최대 최소라든지 주기라든지 대칭성 그다음에 뭔 해야 되지? 아니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 등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프 이용 문제라면 이제 유형 11번에는 사각함수의 성질도 있는데 뭐야? 각변환 문제지, 각변환. 지금부터 이제 각변환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네. 오케이. 사각함수 처음이지, 그지? 네. 그래도 영재니까 잘 따라올까? 왜? 아, 그럼요? 왜? 영재였잖아. 영재는 뭔데? 영재 순간에 미안. 잠깐. 성우야. 이 표정 뭐니? 뭐야? 감명 받은 거야? 아니라고? 네? 감명 받은 거 아니라고? 아,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지. 자, 삼각함수는 결국 누가 주인이 된 함수니? 각이 주인이 된 함수잖아, 그치? 삼각함수니까. 그치? 당연히 각에 초점 맞춰야 돼. 우리가 지수로 함수에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거야? 밑이었잖아. 그치? 밑이 다르면 각게 하는 거고. 밑을 각게 한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왔지. 삼각함수 당연히 뭐야? 각을 각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 삼각함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이야. 항상 제일 처음은 방정식 풀든 부등식 풀든 각을 갖게 대원칙. 그 각이 맞춰진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함수를 갖게 맞추지 하는 거지. 일단 각을 갖게 하자. 각이 서로 다른 각이 주지 못한다. 각을 갖게 맞춰야 된다고. 그 맞추는 방법들이 이제 나올 거야. 자, 첫 번째가 주기 공식이야, 주기. 주기가 뭐야? 자, 사인의 주기는 얼마야? 2파이지. 그러면 2파이의 몇 배 있어도 어디다 빼고 주기함수 생기에 따라서 2파이만큼 계속 들어야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너는 뭐랑 같은 거야? 사인세타랑 똑같은 거야. 맞지? 2파이 더하기 세타, 4파이 더하기 세타, 6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세타랑 똑같은 거야. 맞니?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세타도 사인세타랑 똑같은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어때?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의 몇 배든 상관없이 코사인세타가 쓰는 거야.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의 몇 배든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지, 이제? 자, 두 번째는 응답 공식이야, 응답. 음수인 가게 있대. 사인 무슨 함수였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마이너스 사인에서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맞니? 오케이. 코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코사인 상태.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8가 마이너스 3분의 8 궁금해? 그냥 코사인 3분의 8 보면 되는 거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8 궁금해? 사인 3분의 8 구한다면 곱박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틀린 게. 됐지? 음수인 거 바꾸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각변환 공식인데, 자, 그 과정은 방학 때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이따 바로 원을 그려놓고 했지? 그지? 과정이 궁금하면 따로 할게. 지금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줄게. 지금 그냥 공식이니까 그 과정을 안 물어봐. 공식 배우시면 돼. 자, 세 번째는 각변환 공식인데 우리 소위 각변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각의 형태가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형태에 바꾸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는 얼마야?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4면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오면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함수가 안 바뀌고 그냥 세타만 써도 된다. 파이 부분은 나뉘고 써도 된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앞에 날리고 세타만 쓰면 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그냥 세타만 쓰면 된다. 그렇게 쓰는 한국어요. 공식에 따르면 마지막에 뭐였어요? 부호지. 마지막 부호는 이 주어진 것. 위치한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자 이렇게 써놓고요. 마지막에는 부호까지 정해주셔야 돼. 이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2, 4분면의 각이야. 그럼 사인은 뭐니? 플러스지. 그럼 이 각도 뭐야? 플러스 나오겠지? 그럼 플러스 두면 된다. 자 2, 4분면의 각인데 코사인이야. 그럼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도 뭐가 되니? 마이너스 되겠죠? 코사인한테 뭐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요. 2, 4분면 각이면 탄젠트 마이너스지. 그럼 이쪽을 각변화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부분 결정해주는 거야. 됐지? 자 이때 이 세타는 무슨 취급? 예각 취급한다. 실제로는 뭐 120도 같은 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각변화 시킬 때는 예각 취급해서 사분면 판단하는 거야. 2파이 플러스 세타면 예각 취급하는 거야. 그럼 1사분면 각을 보는 거야. 세타가 불순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파이 세타 자리에 120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이쪽이잖아. 1사분면이잖아. 아니야. 각변할 때는 세타가 어떤 각이 주어진든 문자로 주어질 수도 있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예각 취급해서 2, 4분면 각으로 판단해서 부호를 결정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결과 부호가 일치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이 붙어 있으면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분의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역시 파이 부분 나뉘고 뭐만 쓰면 된다? 세타만 쓰면 된다. 근데 이때는 홀수일 때는 함수가 어때? 바뀌어. 사인은 뭘로 바뀌니?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뭘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뭘로 바뀌니? 탄젠트분의 1로 바뀝니다. 바뀌고 그대로 세타만 쓰는 거야. 오케이?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일 때는 각변화에 의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함수가 바뀌고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세타로 써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부호는 똑같이 가는 거야. 상동. 상동 무슨 말 알지? 위에 거랑 통일한다. 상동. 한참말. 오케이? 귀찮아서. 똑같이 얘를 예각 취급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 판단해서 얘들의 부호에 맞게끔 그 부호에 똑같이 붙여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각 앞에 2분의 파이 또는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있다는 데 붙어있으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지. 각을 바꾸어 나올 수 있는 거야. 다만 짝수냐 홀수에 따라서 함수가 안 바뀌냐 바꾸냐가 결정되는 거겠죠. 자, 2분의 파이는 다른 표현은 뭡니까? 90도잖아, 그치? 그래서 90도 곱하기 짝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함수가 안 바뀌고요. 90도 곱하기 홀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함수가 바뀌어요. 180도,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함수가 안 바뀌어요. 복분해시킬 때.
90도, 270도 이렇게 있을 때는 함수를 바꿔주신다고요. 이해되니? 자, 이렇게 이용하면 결국은 내가 뭘 할 수 있어? 각을 각게 맞출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각도 특수각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봐. 자, 사인 135도 특수각 아니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인 90도 더하기 45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고 90도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자 90도 더하기 45도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로 갖고 2분의 루트 2분. 그래서 이 각변환을 우리가 특수각의 확장이라고 얘기해. 특수각에다가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각들, 108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각들, 207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각들, 400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각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특수각에 대해서. 됐지? 그러면 앞에서 내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들 이제 해결되겠니? 그지? 듣기 쉽게, 개 쉽게 나오잖아, 이제. 그때 막 그래프를 먼저 그래서 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야, 이제. 맞니? 자, 문제 보자. 852번. 오른쪽 올라갔습니다. 각변의 시간 얘기야. 자, 사인 2분의 8. 자, 이거 처음이니까. 그러나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8 곱하기 1이지. 홀수니까 바뀌지. 뭘로 바뀌어? 코사인. 뭐라 쓸 거야?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 세타. 그렇지? 뿔맞은 다 그냥 플러스 세타 쓴 거야. 자, 부어보자. 2분의 8 빼기 세타. 몇 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건 코사인 세타 되겠다. 됐지? 자, 한 번 더.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요? 파이 2분의 8 곱하기 2 안 바뀌지 짝수니까 사인 세타. 자, 파이 빼기 세타 몇 사분면? 파이 0 파이 빼기 세타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얼싸 안고 마이너스지. 그럼 이게 뭐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둘이 같네 안 같니? 안 같네. 그치? 됐지? 그냥 자, 이거 얼마 되니? 함수 바뀌지?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니까 뭐 붙여? 이렇게 된다. 됐지? 성우야?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사인 세타. 자,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3사분면 사인 값은 얼싸 안 마이너스 사인은 틀렸대. 네. 됐지? 회인?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뭐라고? 바뀌지. 2분의 파이 곱하기 1인데 홀수니까 바뀌지. 뭘로 바뀌어?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탄젠트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현준아?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2분의 8 곱하기 2니까 그대로 탄젠트 세타. 자,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얼싸 안 탄젠트 양수.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고 위에 1이 있으니까 이렇게 틀렸대. 맞네, 그지? 이렇게 각변을 할 수 있냐 묻는 거야. 됐죠?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돼. 자, 그럼 밑에 853번, 54번 다 마찬가지야. 세타 앞에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등등이 붙어있죠. 다 각변화시켜서 다 날려버리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세타로 정리되면 뭔가 계산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안 풀어봐도 돼. 자, 859번 볼까? 다 같은 문제야. 계산하는 문제니까.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가? 많이 보던 편이다. 그치? 뭐야? 기울기. 그치? 기울기. 직선이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가? 그게 난 탄젠트 뭐야? 탄젠트 값은? 정상이네. 탄젠트 값은 바로 기울기잖아. 탄젠트 크기가 세타니까 세타가 바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오케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얘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자, 얘 준비하자. 1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함수 바뀌죠. 사인은 뭘로? 코사인으로 바뀌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 4분의 사인 값은 플러스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다. 됐죠? 자,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3 홀수 함수 바뀌어. 뭘로? 사인 세타. 됐지?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4사분면. 몸으로 섞으면 4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뭐야? 얼싸안코 양수네. 그대로 두면 되겠다. 맞죠?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2 함수 안 바뀌어. 자, 파이 더하기 세타 얼싸안 탄젠트가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곱해야죠. 자, 분자하자 2분의 파이 함수 바뀌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 4분면 코사인은 음수. 됐니? 자, 이대로 해야겠지만 뭐 한다? 통분해볼까? 통분하면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이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면 되겠죠. 그럼 통분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겠죠. 바로 뭘 쓸까? 사인 제곱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분자는 저기는 사인 세타에다가 뭐 곱해진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한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곱한 거지? 그렇죠? 사인 세타 제곱분의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사라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됐어요? 오케이. 사인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다.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사인분의 코사인은 역수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9는 얼마 된다? 4. 그치? 적절하게 우리가 사각함수의 변형과 그 다음에 뭐야? 각변환 공식을 같이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앞전에서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치?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각변환을 한번 거쳐서 풀게끔 주겠죠. 나라면 너랑 모르는 거겠니? 이건 이렇게 되겠니? 이러겠지, 그지? 한 문제 가지고 좀 더 괴롭히기 쉽잖아. 그래서 각변환은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알겠니?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음, 860번 볼게. 그럼 식사 문제인데 어렵게 볼 거 없어? 선생님이 초반에 사각함수의 정의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원의 한 점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로 정의된 함수라고 그랬죠. 반지름 길이 r이고요. 세타면 좌표가 x, y면은 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y 좌표고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 좌표였죠. 그럼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좌표는 뭐라 쓸 수 있어?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이 한 점 좌표를 쓸 때 원래는 보통 한 점 좌표 모르면 돼. a, b, t, ft 이렇게 두는 거잖아. 원의 좌표를 쓸 때는 각을 딱 세타로 정한 다음에 r 코사인 r 사인 세타로 두면 되는 거고, 특히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라면 r자를 뭐로 적는데 1 적으면 결국 한 점의 좌표를 코사인 사인으로 세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보세요. 반지름 길이 1인 원에 세타를 줬어. 그럼 a자의 좌표를 뭐라 줄 거야? a, b를 두는 순간 그냥 바로 떨어져. 뭔데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넣는 거겠죠. 됐지?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것을 물었어요. 뭐 하면 되고 각변을 시키면 되지. 각변을 시키면 뭐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겠죠.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미친놈. 미안, 정신이 없어.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니까 함수 안 바뀌어. 코사인 세타고 파이 빼기 세타는 2, 4분면이잖아.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그래, 그럼 이거 본 거야. 어딨어? A의 x좌표가 지금 코사인이니까 A x좌표에다가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죠? 어딨냐? 얘가 코사인 세타면 그게 부호가 바뀐 게 어디 있겠냐? 이놈 x좌표겠죠. 시점 x좌표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면 이놈 x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겠죠. 왜? 원점 위치니까. 됐니? 계속이네. 자, 유형 16까지 하고 쉽게. 자, 나쁜 영향이야. 방금은 눈에 띄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파이 더하기 얼마, 빼기 얼마 이렇게 줬지. 이제는 어떻게? 그거를 따로 분리를 안 해준 문제들이야. 내가 적당히 분리하는 뜻이죠. 861번 볼게요. 사인 6분의 7파이 더하기 코사인 3분의 5파이. 자, 얘를 아까처럼 특수각을 이용해서 말하는 얘기야. 했지? 없네. 자, 사인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쪼갤 거야? 6분의 7파이는 파이 더하기 6분의 8 쪼개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주어진 각을 나타낼 때 각변화를 쓰려면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나 파이, 2분의 3파이나 2파이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시는 게 좋잖아. 그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가 안 바뀌잖아. 그리고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3, 4분면 무조건 이 각이 뭐든 간에 무조건 얘가 지금 하라고 그랬죠? 3, 4분면 얼싸한 마이너스네. 그치?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얼마 되니?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자,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하죠? 2파이. 그렇지.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하면 되겠죠. 3분의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그럼 얼마야? 함수 안 바뀌잖아. 코사인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그냥 그대로 3분의 파이 쓴다고 했죠. 됐지? 자, 2파이가 여기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몇 사분면? 4, 4분면 얼싸 않고 코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다? 2네. 둘 다 하니까 얼마 된다? 0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각들을 너네가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해서 각변화 쓰란 얘기야. 그래서 특수각이 나오게끔. 왜냐면 특수각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좀 풀면 돼. 좀 풀면 867번 볼게요. 이렇게 표를 줄 수도 있어. 똑같아. 자, 지금 뭐 줬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10도와 20도를 줬죠. 그럼 주어진 각들을 10도나 20도가 나오게끔 하는 얘기야. 표를 안 줄 때는 특수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표를 주면 얘들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도나 20도가 나오게 하면 돼. 250도 어떻게 쓸 거야? 270도 빼기 20도 쓰면 되겠다. 맞지? 그럼 20도 나오잖아. 그러면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코사인 20도. 자, 270도 빼기 세타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마이너스 코사인 20이니까 마이너스 0.9397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100도야. 100도는 90도 더하기 10도 10도가 있으니까 그치? 100도는 90도 더하기 10도 함수 바뀌죠?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그러면 사인 10도 그리고 90도 더하기 10 2,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홀수니까 이렇게 없겠네. 마이너스 사인 10도 마이너스 0.1736 자, 탄젠트 190도야. 190도는 180도 더하기 10도 90도 곱하기 2 짝수니까 함수는 안 바뀌어. 탄젠트 10도 180도 더하기 세타 얼싸한 탄젠트 양수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다. 그치? 탄젠트 10도는 얼마다? 네? 0.1763
얘들을 싸그리 마음대로 더하면 답 나오겠다. 계산은 귀찮아서 생략. 괜찮지?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지든 아니면 내가 직접 풀이를 해야 되든 어쨌든 각 변화를 시켜서 각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됐지? 연습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쉬었다가 아직 안 끝났어. 유형 13부터 계속 또 나가셔야 돼. 계속 각 변화의 연장이야. 근데 그 활용의 느낌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겠죠. 유형 16분까지는 계속 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지? 올려주세요.